AI에게 2천만 원을 줬더니 사람이 몇 달 걸려 만들어야 할 코드를 진짜로 짜왔습니다. 무려 10만 줄을요. 근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에이전트 팀을 만들어서 10개 에이전트로 동시에 코딩을 시키고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백엔드, 테스트, 보안 검토, SEO, 문서화까지 각자 맡은 일을 모두 열심히 하고 있네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얘네가 서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실수도 서로 잡아줍니다. 이번 달에 엔트로픽이 클로드 오퍼스 4.6을 발표하면서 에이전트 팀즈라는 걸 같이 공개했어요. 저는 10년차 개발자거든요. 바로 실무에 돌려봤습니다. 최근에 엔트로픽이 오퍼스 4.6을 발표했는데요. 이건 그냥 단순한 모델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업데이트된 내용 중에서 크게 세 가지를 제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답티브 띵킹이라는 건데요. 예전에 개발자가 깊이 생각해, 빨리 생각해 이런 걸 직접 설정했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버짓 토큰이라는 파라미터를 일일이 조절을 해왔어요. 이제는 AI가 이런 거를 알아서 판단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되었다고 하고요. 쉬운 건 바로 답하고 어려운 건 스스로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오프스 계열 모델 최초로 이 오프스 4.6 베타 버전에서는 100만 규모의 토큰 컨텍스트 창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베타 버전이고요. 기본적으로 20만 토큰인데 이 오프스급에서는 100만 토큰을 지원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출력도 12만 8천 토큰으로 2배가량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코드 수만 줄을 한 번에 읽고 한 번에 쏟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에이전트 팀즈라는 기능입니다. AI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AI가 팀을 이뤄서 일할 수 있거든요. 가드노에 따르면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도입 문의가 작년 대비 1445% 급증했다고 해요. 그 흐름에는 최전선에서 있는 기능이 이 팀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고요. 아마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은 서브 에이전트와 이 팀 에이전트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이 페이지에서 보면은 에이전트 팀을 사용해야 할 때 어떤 경우가 있는지 예시로 한번 작성을 한 걸 볼 수 있는데 연구하거나 검토할 때 이제 여러 팀원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동시에 조사하는 경우에 유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모듈이나 기능을 개발할 때 서로 간섭되지 않는 부분이 큰 장점이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경쟁하는 가설로 디버깅하는 경우에 유용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희가 개발을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그리고 테스트를 자주 하게 되잖아요. 이거를 각각 독립적으로 팀원들이 이제 작업을 하면서 교차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에이전트 팀의 장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브 에이전트와 이 팀 에이전트의 장단점이 있어요. 서브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결과를 호출한 곳에서만 이제 반환을 하거든요. 근데 에이전트 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컨텍스트 윈도우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 이제 서브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메인 에이전트한테만 결과를 보고하고, 팀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팀원들이 서로 직접 메시지를 전송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조율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장점이 서브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결과에만 집중을 하는 집중적인 작업을 하게 되는 반면에, 에이전트 팀 같은 경우에는 논의를 하거나 협업을 통해서 서로 이제 조율을 하고 좀 더 복잡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 서브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토큰 비용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과를 호출자에게만 반환을 하거든요. 그런데 팀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각 팀원들이 별도로 클로드 인스턴스를 올리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토큰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에이전트 팀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자면, 에이전트 팀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운데 팀 리드가 있고 이 리드가 전체를 조율해요. 각 팀원은 독립적인 클로드 코드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기만의 컨텍스트 윈도우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공유 작업 목록이 따로 있습니다. 에이전트들이 할 일을 이것을 보고서 알아서 가져가는 시스템이고, 두 번째는 팀원끼리 직접 메시지를 주고받아요. 세 번째는 위험한 건 리드한테 승인을 받아야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 서브 에이전트랑 뭐가 다르냐? 서브 에이전트는 그냥 부하 직원이에요. 시키면 결과만 보고하죠. 근데 에이전트 팀은 동료거든요. 서로 토론도 하고 반박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서브 에이전트는 심부름꾼이고 에이전트 팀은 프로젝트 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회사에서 팀 리더가 하는 것과 똑같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직접 풀스택 팀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앱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실행하기 앞서서 빈 폴더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클로드의 세팅즈 .json에서 이 설정이 켜져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팀 에이전트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로드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고 어떻게 팀 에이전트를 구성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저는 이제 클로드 코드를 이용해서 할 일을 관리할 수 있는 앱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다만 이제 팀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프론트엔드 담당 한 명과 이제 백엔드 담당 한 명, 그리고 테스트 담당 한 명을 각각의 이제 이런 리액트나 타일와인드, 익스프레스, 에스킬라이트, 그리고 제스트와 플레이라이트를 이용해서 팀을 구성해 달라고 한번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팀웍스라는 거를 실행을 해 줘야지 이제 클로드 코드가 실행을 할 때 터미널을 분할해서 실행하는 화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실행해 주도록 할 거고요. 이제 클로드 코드를 실제로 실행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할 일 관리 앱을 만들어 달라고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제 띵킹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거고요. 네, 보시면은 이제 팀으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나올 거고, 오른쪽에 이제 창이 분할이 되면서 이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테스트 에이전트가 각각 실행이 될 텐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태스크 의존성이 설정이 완료가 됐고, 이제 3개의 에이전트를 병렬로 만들어서 실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네, 보시면 오른쪽 분할된 화면에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프론트엔드 데브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위에는 백엔드 데브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실행될 이제 QA 엔지니어가 이제 에이전트가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보시면은 이제 백엔드 API 구현되고, 그다음 프론트엔드 UI가 구현이 된 다음에 테스트 작성은 이제 그리고 실행하는 거는 가장 마지막에 이제 보통은 이제 실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실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는 작업을 이미 시작을 했고, 백엔드도 작업을 시행을 했고, 이제 테스트 같은 경우는 좀 이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렇게 각각 실행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기존에 이제 서브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팀웍스를 실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팀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병렬적으로 에이전트가 실행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보시면 프론트엔드가 완료됐다고 하네요. 이제 백엔드와 QA 에이전트 진행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왼쪽에서 이 3개의 에이전트를 병렬적으로 실행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CTO가 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가 이 왼쪽 화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시면 이제 프론트엔드와 이제 백엔드도 완료가 됐네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할 이제 QA 에이전트가 아까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제스와 플레이라이트를 이용해서 실행이 될 거라고 이렇게 안내되는 이제 에이전트 상태가 보여지게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QA 엔지니어는 이제 가운데 있네요. 그래서 이제 모두 완료되었으니까 테스트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제스트 단위 테스트를 작성하겠다고 하고요.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로컬호스트에서 실제로 실행을 하는 화면을 볼 수 있고, 팀 리드에게 완료를 했다고, 보고 완료했다고 이제 보여지네요. 이 팀 리드 같은 경우는 이 왼쪽에 이 3개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팀 리드하는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 이제 QA 에이전트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될지도 알려주게 되는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네, 보시면 이제 QA 에이전트에서 제스트 백엔드 테스트 13개가 모두 통과했다고 합니다. 서브 에이전트와 다르게 이렇게 오른쪽 화면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이 되게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QA 에이전트에서는 모든 테스트가 통과했다고 하고요. 테스트 결과 요약을 보면은 제스트 백엔드 API 테스트도 모두 통과했고, 플레이라이트, E2E 테스트가 모두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는 이제 팀 리드 에이전트한테 보고하겠다고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팀 에이전트를 보면은 모든 작업이 완료가 돼서 이제 팀을 정리하고 있는 화면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빈 폴드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단 몇 분 만에 풀스택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 역할 분담해서 하잖아요. 프론트엔드, 백엔드, 테스트. 이렇게 이제 사람 셋이 했으면은 반나절이 걸릴 작업이거든요. 근데 단 몇 분 만에 이렇게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뚝딱 나온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방금 이제 팀 에이전트로 만든 할 일 관리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추가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삭제도 가능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할 일을 관리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진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코드 오프스 4.6이 출시된 이후로 계속 제가 써보면서 알게 된 팁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위인 모드를 쓰세요. 리드 에이전트가 자꾸 직접 코드를 짜려고 하거든요. 이럴 때 Shift 탭을 누르면 리드는 조율만 하게 되고요. 회사에서도 리더가 직접 코드를 짜면 병목되잖아요.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파일 소유권을 확실히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두 에이전트가 같은 파일을 건드리면 충돌이 나거든요. 프론트, 백엔드, 테스트 이렇게 영역을 딱 3개로 나눠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험한 작업은 계획 승인을 꼭 받도록 하세요. 인증 모듈 리팩토링 팀원을 만들고 변경하기 전에 계획 승인을 필수로 하시면 좋습니다. 이러면 팀원이 계획서를 먼저 올리고 리드가 검토를 한 다음에 실행되거든요. 플랜 모드 리콰이어드라는 옵션인데 이것을 쓰시면은 아마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는 비용 관리인데요. 클로드 코드가 하루에 $6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팀을 짜면 한 7배쯤 더 먹어요. 대충 하루 40에서 $50 정도인데 핵심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리드만 오프스를 쓰고 팀원은 소넷으로 깔면은 비용이 5분의 1가량 줄어들거든요. 소넷이 입력 기준으로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훅을 걸어두세요. 팀원이 다 했다 하면은 자동적으로 테스트가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팀메이트 아이들이나 테스트 컴플리트 같은 이벤트에 품질 게이트를 걸면 되는데 이러면 뒤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안 써야 할 때도 알아야 돼요. 순차적으로 해야 하는 작업이나 같은 파일을 수정하거나 간단한 버그 수정 같은 아주 한 단일 파일 기준으로 집중되는 작업들 있잖아요. 이런 건 그냥 혼자 해도 빠르거든요. 굳이 팀 에이전트를 쓰지 않아도 돼요. 코드 리뷰나 디버깅, 리팩토링 이 3가지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AI 에이전트의 발전 형태를 한번 보면요. 2024년에는 AI가 코드를 제안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우리가 검토하고 수정하는 형태였고요. 2025년에는 AI가 파일을 직접 만들고 실행까지 했어요. 근데 여전히 혼자였거든요. 2026년에는 이제 AI가 팀을 이룹니다. 역할을 나누고 토론하고 서로 검증하는 거죠. 터미널 벤치 2.0에서는 오프스 4.6이 65.4%로 역대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10년차 개발자로서 제가 느끼는 거는 하나예요. 개발자의 역할이 바뀌고 있다는 건데요. 가드너에서는 2026년 말까지 기업 어플리케이션의 40%가 AI 에이전트를 포함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이제 코드를 직접 짜는 것보다 어떤 팀을 구성할지, 어떤 질문을 던질지, 결과를 어떻게 검증할지가 핵심이 되는 건데요. 혼자 코딩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테크 리드로 모두가 역할이 바뀌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클로드 코드, 제미나이와 같은 AI를 현업에서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전 팁들이나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좋은 내용들을 제가 엄선해서 뉴스레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AI 코딩 도구 실전 활용법을 보내드리는데요. 설명란 첫 번째 링크에서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